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유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건희.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증인신문에 앞서서 이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서 중개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증인은 전염병 등의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뭐 지금 감기가 심한 걸까요? 네, 벗겠습니다. 네. 증인 2012년 3월 11일 윤석열과 혼인하였고 윤석열은 2014년 대구 고등검찰청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증인은 남편인 윤석열과 함께 대구에 거주하였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게 증언 거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걸 조사받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같이 산 거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답변하시는데 문제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나 재판 과정이 있으면 뭐 증언 거부 말씀하시면 제가 판단해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후로 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자, 방금 보신 영상은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 사건입니다. 여기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30분 정도 재판부의 질의에 응답하는 증인신문이 있었던 건데요. 앞서 보신 영상처럼 감기 걸려가지고 마스크 못 벗는다 라고 하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전염병 이슈 아니면 마스크 착용은 금지다 이렇게 말을 했죠. 어떠세요? 음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감기가 많이 들린 그런 음성입니까? 저처럼 이렇게 비염 환자에다가 또 지방을 이렇게 많이 다니면 진짜 이제는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힘들어서 감기가 또 막 들어 있는데 저 같은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감기가 걸려서 굉장히 힘든 그런 사람의 통상의 목소리는 아니지 않냐. 아까 보니까 우리 노미님께서 이 약에 취해서 그런가? 이게 마약이라는 게 아니라 왜 감기약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사람 목소리가 좀 어눌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투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최명심님은 연기하는 듯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저도 살짝 그런 느낌은 좀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때는 목소리가 아주 명징해지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은 제가 어제 보니까 시종일관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올 때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위증의 혐의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답변하지 않겠다. 다만 하나 같이 살았냐 안 살았냐 그 대목을 묻는 대구고검 시절에 같이 살았냐라고 하니까 같이 살지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살지 않았다라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비상계엄을 왜 했을까? 내란 속의 윤석열은 초반부터 본인의 윤석열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계엄을 획책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위에 본인보다는 늘 결정에 앞서는 V0로 칭했던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은 없을까? 이 내란의 기획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에 대한 우리가 근본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적확하게 그게 누구다라고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특검을 통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떠나서 김건희 씨도 자기는 몰랐다, 나는 아니다. 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그런지 배석 판사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또렷하게 본인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전혀 없었냐? 없었다. 전혀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부인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성재 장관의 임명에 관여한 적은 있습니까? 이것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1994년부터 내란숙의 윤석열과 친분이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 관계를 캐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명토 박아서 설명을 한 건데요. 근데 좀 이상하죠. 그렇게 친분이 없는데 영부인의 신분이었던 김건희 씨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성재 씨한테 직접 텔레그램, 전화 등을 통해서 내 사건 어떻게 되느냐, 왜 김정숙, 김혜경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이런 등등을 캐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친하지도 않는데, 별로 서로 평소에 잘 알고 있지도 못한데 마치 무슨 업무 지시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안면 몰수하고 그냥 했다? 여러분들께서는 납득하십니까?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워낙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윤석열과 박성재 두 사람 사이에 말이죠. 주거지에 찾아가서 모임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그런 적이 없다. 전혀 없다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5월에 있었던 이른바 검찰 인사,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명품백 사건과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해버렸던 그 서울중앙지검의 인사가 나기 전에 이 인사에 혹시 관여한 거 있는 거 아니냐, 박성재로부터 보고받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힘주어 밝힌 겁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내란 특별검사 팀에서 본인이 피의자였던 주가 조작 사건이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박성재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사실, 그리고 본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박성재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전송해서 중앙지검, 대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뭐 증거가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텔레그램 같은 거는 뭐 여러분들 김안빵님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박성재 씨에게 저장돼 있는 메시지가 김안빵님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피해간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증거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피해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눌한 말투로 이렇게 피해갔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피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진관 판사가 이 부분을 그냥 묵과할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열리는 내란숙의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오늘 열리는 이 재판에서는 어제 열렸던 재판처럼 그렇게 어눌한 말투로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수미일관하게 나올지, 아니면 일정 정도 격분해서 얘기를 할지, 이 재판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언론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씨가 재구속된 이래 두 사람이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회하게 된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 어떤 표정으로 나올지, 어떤 표정으로 두 사람이 마주 볼지 저는 김건희 씨가 외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외면하지 않을까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속돼서 재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전해드릴 말씀은
3대 특검 있었죠. 내란, 김건희, 최혜병 특검이 있었는데요. 이 자녀 사건 수사하는 권창영 특검팀이 김건희 씨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원석 전 총장 그리고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을 출국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두 사람 이원석 전 총장, 송경호 전 지검장을 특검팀에서 출국 금지했다는 것은 이 사건 이제 수사 윗선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들은 종합해서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